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또 돈을 벌 만한 기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외국인이 과연 쓸어 담는 과연 주식 어떤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 늘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또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이제 하루 만에 거의 복구되었죠. 5,000피를.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다가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까지 나오는 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위평대를 맞춰 놓고서 다시 한번 반등점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하게 끌어올리면서 뭐하고 있다. 이 캔들의 양봉이 사실상 5,250을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서 마무리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에 대한 기대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차트적인 흐름을.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만 당장 본다 하더라도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하게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쉽게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이 끌어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왜 지금 반도체가 다시 갈 수 있을까?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신고가로 연계될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지금 오늘의 상승이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이 호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상승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철저하게 지난 뉴욕 증시가 PMI 지수가 급격하게 이제 좋아졌죠.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났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뭐까지 나옵니까? AI 기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뭐가 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AI 관련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블론 이것들이 다시 버블론은 나쁜 거죠. 버블에 대한 이 기대가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우리가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게 지금 시장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참 많이 어려우면서도 이 재밌어요. 왜? 어제 같은 경우에 증시 하락은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라고 하면서 워시를 이제 이 연준 후보자로 이제 그다음 지명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멀어졌다라고 하면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또 어제 뉴스 나온 게 뭡니까? 트럼프가 이제 금리 안 내리면 소송까지 걸겠다라는 이제 뼈있는 농담을 건네면서 시장이 지금 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어쨌든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하겠지라는 기대감과 금리 인하는 안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이 두 가지가 기대감 아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싸우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멀어져야 정상인 게 뭐냐고 하면은 어제 이제 PMI 지수를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간 이제 50을 제대로 넘겼던 적이 없습니다. 예측보다도 너무 거의 예측보다도 너무 높게 나오는 수준이었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이 PMI 지수를 이제 50을 넘겼던 적이 없어요. 그 2년 동안. 잠시 넘긴다 하더라도 진짜 깔짝. 넘긴다 하더라도 깔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PMI 지수가 급격하게 좋아진다라는 거는 경기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다음 주가 아니죠. 그 다음번에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경기가 워낙에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월가의 큰 손들도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 접으라는 이야기와 함께 역배팅에 나오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오히려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시나 했던 이 얘기들이 다 들어보면 결국엔 시장의 악재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AI가 갈 수 있는 게 뭐냐?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게 증시의 악재는 맞습니다. 다만 이게 변수라 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를 진행 못하는 이유, 이게 뭐 때문이라 했어요?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경기가 좋다라는 건 실적 호재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잡아먹을 만한 이 월가 큰 손들의 국채 금리 상승 베팅에 대한 악재를 잡아먹을 만한 호재도 뭐가 있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오늘 당장 AI 수요의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어지는 오늘 새벽 6시에 누구의 이제 AMD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회계 연도가 1월에 끝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2월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로 시장은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엔비디아 대신이 뭐예요? 경쟁사인 AMD. 그래서 경쟁사 AMD를 봤을 때 이 실적 역시도 그래서 정말 좋게 나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이 AI 특수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AI 실적과 함께 AI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뭐가 받쳐준 시장이다. 경기가 너무나도 좋고 플러스 AI 특수 실적이 받쳐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시의 강한 상승 탄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뭐였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도 S&P 500 지수가 다시 턱 밑까지 최고점 턱 밑까지 추격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I의 이런 특수 상황과 함께 뉴욕 증시도 급반등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여기서 당연하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사실은 이제 이 AI 반도체 수의 1순위는 당연하게 HBM과 메모리를 이제 가지고서 가는 AI 수의 핵심은 HBM과 메모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국내 주식으로 봤을 때는 최고 수혜라는 거예요. 그 해외까지 본다면 마이크론도 수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GPU 자체는 패키지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하는 TSMC라든지 엠코,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도 반사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은 국내 주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국내 주식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신고가 다시 한번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전 말리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늘 좋아하지 않아요. 눌림은 좋아하겠지만 차라리 여기서 산다 사라 하겠지만 추격 매수만큼은 절대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도 HBM의 호황이었고 앞으로도 HBM의 호황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0%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 에코프로 역시도 뭐였습니까? 2차전지 전기차의 호황을 얘기하면서 다이렉트 날아가기만 했어요. 과연 이 당시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 하락을 예상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고가는 갈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거라고 하면은 당장 1등주가 아니어도 되니까 추 HBM 뒤에 다시 한번 가게 오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요. AI의 두뇌는 차갑지만 서버는 뭐한다? 뜨겁다. 이제는 냉각 시스템이 뜰 거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AI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발열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발열을 지금 당장 해결 못하니까 지금 최근 스페이스X를 상장시킨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우주에 가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이게 천문학적 돈이 드니까 상장을 시켜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발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엔비디아 루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뭐 한다고 합니까? 당장 렉당 120kW를 돌파할 거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전력 소비가 120kW를 돌파하는데 이게 사실상의 계단 2000W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2028년 출시 예정의 후속 세대 파인만은 모듈당 4000W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루벤 울트라 같은 경우는 600kW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든 이 전력 소비 급증을 시장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면 재설계를 강제하고 있고 시장은 여기서 수혜받는 게 냉각 시스템이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시장은 뭐한다? 이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쟁으로서 GPU 시대에 맞게 다른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냉각 전쟁에 돌입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AI 반도체만으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냉난방 공조, 열을 빼내는 거에 있어서 총력전을 다 하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냉난방 공조에 집중한다 해서 이 공조에 투자할 이유는 없어요. 왜? 이 공조가 죽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젠슨하는 최근 이제 이 CES 기조연설에서 베라 루빈을 공개하면서 별도의 냉각기 없이 운용 가능하다고 언급했죠. 그래서 액체 냉각을 전제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당시에 냉난방 공조 관련 수혜주들이 무너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열을 빼낼 필요가 없이 애초에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냉난각기, 워터블록 이런 거 다이렉트 칩 액체 냉각 기술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액체 냉각을 이렇게 해서 시켰다고 해서 냉난방 공조가 아예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냉각을 통해서 열을 식히고 나면서 그럼 열을 밖으로 빼냈을 거 아니에요. 그 빼내야 하는 열, 그러니까 난뒤에 남는 잔열 같은 이 빼내줘야 되는 이 우리가 냉각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냉난방 공조기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죽는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고 그래도 액체 냉각 기술 자체가 여기서 붙어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이 냉난방 공조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어쨌든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액체 냉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구조 규모였던 게 얼마까지 약 5배 이상의 시장 규모까지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래서 액체 냉각 관련 수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액침 냉각과 좀 헷갈려고 해요. 그래서 액체 냉각은 아까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GPU 위에 워터블럭을 부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건 적용 난이도와 도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칩 안에 직접 냉각할 때 굉장히 빠른 거고 액침 냉각은 이렇게 서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냉각에다가 통째로 담가서 냉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적용 난이도와 도입 속도가 굉장히 이제 느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좀 많고 이건 아직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액침 냉각을 보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2차 전지로 비유하면은 액침 냉각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되지 못한 차세대 기술, 미래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고 당장에 이 베라 루빈이 적용됐을 때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액체 냉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냉각 시장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갈 거라는 거겠죠. 이건 차세대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워트라는 종목이에요. 보다시피 엔비디아가 과거에 액체 냉각 도입에 필수 장비 칠러가 생산 부각됐다고 하면서 급등했던 종목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워트가 이런 이 액체 냉각을 어떤 장비냐, 이 칠러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열 관리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럼 보면은 우리가 이 GPU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액체를 흘러 보내면서
이 차가운 액체가 이 뜨거운 열을 이렇게 싹 가지고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열교환기에서 가지고 온 열을 버리고 다시 차가운 물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열 교환기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빠르게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칠러가 뭐한다? 이 고효율 냉각 장비를 통해서 차가운 냉각 기술을 냉각 장비를 통해서 여기서 빠르게 식혀주고 빠르게 차가운 냉각수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혹시나 다시 이렇게 했음에도 이제 나오는 좀 잔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칠러를 통해서 또 식혀주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의 잔열이 또 나온다 하면 이거는 냉난방 공조기를 통해서 끝내는 그런 시스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에서 완전 핵심 기술이라 보셔야 돼요. 이게 액체 차가운 물을 집어넣고 뺐을 때 이 열교환기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게 액체 냉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인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워터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면 1월부터 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냥 꾸준하게 사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닥에서 잘 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박스권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9,000원대를 뚫으면 굉장히 크게 상방 시세 분출 가능한 차트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가기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한 또 추가적인 매매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이 텔레그램 링크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 제가 어제는 이제 에코엠 드립 2차 전지를 또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고 뭐 이런 장전 또 장 마감 리포트도 업로드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